반수나 재수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원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거면 안 되고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그 과목별로 뭐가 부족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수학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식이나 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형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푼다? 그게 좀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수능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내가 이 풀이 과정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 도출될 수 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국어 같은 경우에 많이 틀려서 내가 그 틀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수학은 많이 맞춰서 그 맞춘 경험들 때문에 생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정확한 과정으로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저는 반수 전에 대학교는 수시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우선 현역 때 정시 준비를 그래도 했었는데 제가 수능을 그때 좀 제 기대치보다는 너무 못 봐가지고 논술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다니던 대학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내가 목표했던 대학이 또 따로 있기도 했고 내가 정시 전형을 준비했지만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갔다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오히려 처음 입학할 때는 반수 생각이 전혀 없다가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방학 때도 심지어 조금 고민을 하다가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우선 제 특징이 긴장을 하면 진짜 너무 긴장을 해버리고 너무 떨어버리는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현역 때는 제가 딱 그 수능 시험장에서 뭐 굉장히 짧은 19년 인생이었지만 거기에서 살면서 겪은 진짜 그 공포와 그 실패감이 너무 커서 완전 압도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했던 국어도 못 보고 사실 그것보다도 수학이 훨씬 더 안 좋게 나왔는데 반수할 땐 오히려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래 돌아갈 대학이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긴장을 살짝 덜했던 것 같고 반수랑 현역의 일반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대학을 걸어놓고 한다는 점에서 약간 더 안정적이고 동시에 그래서 도중에 좀 해이해질 위험도 있고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학원을 들어갔을 때 사실 약간의 정신을 못 차리고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처음 한 1개월은 약간 하다가 살짝 해이한 정신으로 하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반수를 고민 중일 때 6월 모의평가 그 해 거를 풀어봤는데 국어는 그때 제가 과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수학은 애초에 못했기도 했고 개념이 완전히 지워져서 수학이랑 사탐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래서 수학이랑 사탐을 처음부터 아예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썼고 시간 자체는 수학에 더 많이 쏟았지만 국어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때 저를 무너뜨린 주범이 국어고 그리고 반수나 재수를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왜 반수나 재수를 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원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거면 안 되고 진짜 근본적으로 내가 그 과목별로 뭐가 부족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어에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국어는 왜냐면 제가 항상 자신이 있었는데도 점수가 안 좋았고 그날 무너져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긴장을 했던 것도 문제였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긴 지문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긴 지문을 한 5, 6지문을 읽었던 것 같고 적어도 그리고 개념 같은 것도 문학 개념을 좀 소홀하게 내가 알긴 아는데 설명하거나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 정도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국어는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뭐 아무리 긴장을 해도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어를 할 땐 순간적으로 그 집중을 확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지문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초반에는 그냥 설렁설렁 집중 좀 안 되는 상태로 읽다가 읽으면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문 딱 시작할 때부터 그 집중 상태에 내가 확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진짜 많이 해줬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도 내가 현역 모의고사 때는 풀면서 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그게 주로 불안감이었는데 뭐 풀다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뭐 이거 수능 못 보면 어떡하지? 수능 못 봐서 내가 원하는 데가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딴 생각이 흘러가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풀면은 내가 이게 어렵든 쉽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만이 내 머릿속에 그 정보 처리 부분, 그러니까 전두엽 파트에서 맴돌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마인드 컨트롤 중심으로 국어를 보고 동시에 독해력과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데 조심을 했고,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매일매일 내가 읽었을 때 그 뇌가 지치는 정도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근력 운동할 때 좀 근육통이 오면은 이게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뇌가 힘들 정도로의 지문의 양을 항상, 그래서 전 계속 지문 양이 늘어났던 것 같고, 그렇게 매일매일 풀고, 그게 약간 전 독해력이라고 생각하고,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원식 사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가원이 내는 문제의 기준, 예를 들면 문학에서 이제 진짜 문제를 여러 개 보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대충 이 정도면 이게 적절하다,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다의 기준이 좀 생기는데, 그걸 주로 어떻게 했냐면 기출 분석도 했고 다른 그냥 실전 모의고사 분석도 했고 할 때 그 5개 선지의 근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그냥 2번이 더 맞게 생겼는데 이래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개념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에서 연결돼서 답의 이 부분이랑 이 개념이 달라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최대한 많이 해주면서 문제를 풀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연습이 좀 잘 되고 그냥 감으로 대충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과정을 좀 내가 또렷하게 해가고 그 과정을 또렷하게 한 과정을 내가 정확하게 했는지 점검하는 게 사고력이 좀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문제 푸는 게 진짜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게 적절하다고 했구나, 이래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구나, 그 과정이 나한테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평가원의 답, 문제 내는 방식이랑.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는 주로 절대평가라서 괜찮기도 했고, 근데 제가 또 2등급이 매번 9평마다 2등급이 나왔어요. 현역 때도 그렇고 반수 때도 그렇고 2등급, 9평 때 2등급이었나? 10평 때였나? 아무튼 2등급이 한 번씩 떴는데 모의고사 볼 때, 그래가지고 영어는 되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항상 그냥 100점을 만들려고 매일매일 한 1시간 반 정도는 영어 했었어요. 영어 공부하셨다는 게 그냥 뭐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런? 저는 영어 공부 루틴이 항상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실전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독해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가 뭐 한 읽기 지문만 30지문 있다 하면 저는 한 35지문 정도를 그냥 매일매일 풀고, 그렇게 풀면 사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1시간 내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풀고, 그리고 단어를 매일매일 50단어씩 외웠는데,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모든 기출을 이제 사실 하루에 30지문이라고 쳐도 다 보게 되고, 연계 지문도 어차피 다 보게 되고, 왜냐면 120일 동안 30지문이라고 쳐도 몇 지문인지 엄청 많아지니까. 그리고 매일 50개씩 단어 외우는 거는 외우고, 그 단어장으로 2회독을 하고 또 그 단어장으로 3회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랑 엮여있는 다른 단어들이랑도 그냥 다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 수학을 이제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국어 부분은 좀 자신이 있었지만 수학은 제가 너무 스스로 방법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인강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노력 파트에서 인상 깊었던 게,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뭘 숙제를 내주면 다 해오고, 그래서 넌 너무 열심히 한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하는 건 노력이 아니래요. 남이 시키는 걸 하는 것까지는 노력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 이상을 자기가 나아가서 해야지 그게 노력인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엔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진 않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수학을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풀라 그러면 풀고 개념을 외우라 그러면 외우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개념이랑 그 풀라고 했던 대표 문제들의 풀이 과정도 정확하게 다시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약간 더 해가지고 커리를 그냥 완전히 탔던 것 같고. 인강 아까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거 들으셨나요? 저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 드릴 들었고, 문제집은 뉴런 드릴 그리고 수분감까지 풀어줬는데, 저는 주로 개념을 하루에 거의 한 2~3강 정도 들었어요. 2~3강을 한 1.5배속 정도로.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을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이신데 더 빠르게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도중에 이해가 안 되면 멈춰놓고 다시 듣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를 주로 제 개념 공부에다가 포함시켜서 했고,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이상
적어도 맨날 하루에 5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을 한 2-3개 들으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개념을 듣고 그거에 따른 복습이나 암기나 문제풀이를 적어도 2-3시간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수학을 막 하면 이제 뇌가 탈탈 소진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5분씩 낮잠을 자면서 다 따르면 5분 자면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막 문제 풀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 암기 공식 같은 게 있어 암기하고, 그 공식이 풀이되는 과정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보고, 그 과정 자체도 저는 수학을 그렇게 기본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식이나 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유형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푼다? 그게 좀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수능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내가 이 풀이 과정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 도출될 수 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수학은 진짜 언젠가부터 약간 뚫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안 되다가 언젠가부터 약간 깨닫게 되는, 아, 이런 문제는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는 그런 게 아예 정답이 없는 문제더라도, 그러니까 저 때는 그 21번, 30번이 되게 킬러 문항이었고 그 문제들에 되게 난이도가 집중돼 있었는데, 그런 수준의 문제는 기존에 정해진 풀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서 부딪혀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뚫려서 푸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동시에 한 상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나뉠 텐데,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면 계속 그렇게 갈고 닦으시면 되고,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도 현역 때 당연히 1등급은 항상 아슬아슬했고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를 진동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2등급이 나오다가 수능날 3등급이 나온 거고, 근데 그렇게 굴러떨어진 이유도 실수도 정말 많이 했고 긴장해서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는데, 일단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등급이 올랐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하는 걸 최대한 잡아가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문제 인출이 올바르게 되도록, 그리고 내가 국어 같은 경우에 많이 틀려서 내가 그 틀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한데, 수학은 많이 맞춰서 그 맞춘 경험들 때문에 생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풀고 그리고 정확한 과정으로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한 시점부터 네. 이제 뚫리기 시작했는지. 저는 한 10월 모의고사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때도 완전히 안 됐고, 그러니까 수능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4개월 중에 한 3개월은 계속 삽질하는 느낌이었고, 이게 맞나? 뭔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9월 모의고사 때도 그 부분에 봤던 학원 실전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돌려가지고 내가 적정 대학 적정 과를 추천해줘요. 근데 그 적정 대학 적정 과가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가 딱 보통이라는 거예요. 안정도 아니고 딱 보통이라고 떠가지고, 제가 그때 친구들 다들 고기 파티하러 갔을 때 자습실에서 저 혼자 앉아서 울면서 문제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 지난 2개월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거나 아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이러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좌절감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 남들 놀 때 더 독하게 했던 게 나중에 성적이 더 쭉 오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인강 선생님 걸 들었는데, 사실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렇게 개념이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 문법 개념이나 수학 개념, 사탐 개념 같은 거는 그냥 최대한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완전히 외우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지는 그냥 다 외웠어요. 대한민국 지도에 있는 그 모든 지역 이름을 다 외우고, 사실 그렇게 해야지 만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 대표적인 기후차가 있는 또는 일교차, 그리고 평균기온, 그리고 강수량까지 대표적인 지역들은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안 외워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트잇에다 붙여놓고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봤고, 그래서 한국지는 그냥 통암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다 외우면 풀리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외우면 사실 스킬이나 이런 거 없이도 어지간히 풀리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버렸고, 근데 그 암기를 할 때 가끔 뭐 이미 너무 용량이 다 차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심리학과에서 들었던 그 짧은 한 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인간의 뇌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는 한계가 있어도 저장 용량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최대한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막 책 먹는 여우처럼 다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 다 이게 내가 인간 백과사전처럼 저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집어넣었던 것 같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개념을 완전히 외우고 애매할 수 있는 개념들을 다 외워줬고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더 많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깎였었기 때문에 사회문화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개념을 확실히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다지기를 더 많이 하고 실전 문제로 다양한 문제 형식을 더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통암기보다는. 제2외국어 알아보는 현역 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그냥 마음이 끌리는 정답을 선택해가지고 6등급이 나왔던 것 같고 다시 할 때는 4개월 동안 그냥 아랍어를 처음부터 배웠는데 주로 국어가 문제풀이 비중이 제일 크고 아랍어가 거의 그냥 100% 개념이고 수학은 반반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념 비중이 저는 클수록 그냥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개념을 완전히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암기가 돼야지 인출이 되고 그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질 때까지 봤어요. 그날 쭉 외우고 내가 이걸 가린 다음에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한번 되뇌어보고 되뇌었을 때 인출이 안 되는 것들은 따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냥 하루 종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전에 이게 다 외워졌으면 그냥 구겨서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암기는 무조건 반복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했습니다.